토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 공법의 메인 척추 뼈대죠. 이 법은 쉽게 개정되는 게 주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개정되지 쉽게 개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결국은 국계법도 이것 때문에 변화가 있네요. 자, 국계법 최근에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비도시 지역의 토지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 생산시설 증축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제 완화하고, 그래서 획기적인 게 나옵니다. 생산 관리 지역의 휴게 음식점의 입지 허용, 관리 및 녹지 지역에 대한 대안학교 등의 입지 허용, 계획 관리 지역의 숙박 입지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계획관리 지역의 개발진흥지구 공장 건폐율 완화를 통해서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려고 한다. 즉 인구 소멸 지역이 있다면 이런 지역에서 어떤 토지 행위 제한을 풀음으로써 토지 이용 요건을 높여서 사람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나스다 안 되니까 다 나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막 기업을 유치하고 막 이런 대규모 공개발을 해봐도 그게 안 되고 이런 게 한계가 있잖아요.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해서 막 지역발전 개발계획으로 지정해서 했더니 안 되더라. 수용해서 만들었는데 들어오는 기업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사개발로 실수요자에게 그때그때 그 땅을 사서 개발할 수 있게 풀어주자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게 된 얘기인데, 일단은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의 입지 허용. 여러분,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상수원 보구역이나 하천도부터 이격되어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물 생산하는 소규모 카페, 제과점,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한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인근에 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휴게음식점 물을 많이 쓰죠. 설거지하니까 정화조 두고 물이 막 유실돼 넘어가면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그런 데는 아니어도 나머지 지역의 생산관리 지역에도 이런 휴게음식점, 커피숍 같은 거 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 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을 상향시켰다. 여러분, 계획관리 지역에 원래 건폐율 40%죠? 근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는 원래 건폐율을 40에 용적률은 100까지 올려줘요. 100까지. 그런데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갖춘 경우에는 이거를 60%까지, 그리고 지구 단위 수립하면 70%까지 완화한다.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에 산업개발진흥지구 들어오면 지구 단위만 딱 넣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의 공업지역 수준의 개발의 임팩트를 갖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러면 시골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개별입지 공장이 들었어요. 산업개발진흥지구다. 그럼 우리 일반적인 계획관리적 건폐율 공장이 건폐율 40%인데 이런데 조금만 만지작하면 70%까지 공장을 진다. 획기적이죠. 토지 이용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음은 용도 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적용 기간을 확대한다. 자, 읽어볼게요. 공장 준공 이후에 예측할 수 없는 용도 지역 변경 등의 사유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돼서 중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냥 이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도시적 되면 좋아하는데 계획관리 쪽에서 건폐율이 40%예요. 그 1000평 중에 내가 한 300평은 일단 진 거예요. 근데 이게 도시적 되더니 자연녹지가 됐어요. 모르는 사람은 야, 거기 도시적 됐다고 야 부러워하는데 이 사람 속 뒤집어지죠. 왜?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니까 현재 1000평에다 300평 줬다면 증축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증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한 날부터 10년 된 날까지는 허가 신청 안에서 증축을 허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뭐요? 내 땅이 계획관리도 어느 날 자연녹지가 됐다. 그럼 건폐율이 40%였는데 내가 공장을 지어놨다. 안 줬다면 안 되지만 지었다면 현재 30% 줬는데 10%더 증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녹지적 관리적의 대안학교 등의 입지를 허용한다. 이 대안학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안학교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을 이렇게 낳으면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분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때는 조금 애가 약간 좀 그러면 맞고 사니까 표시를 못 했는데 요즘은 애를 하나 낳다 보니까 돌출행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적응을 못하고 그런 아이 때문에 학급 전체가 문제가 되고 선생님들도 이런 애들을 쉽게 규율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데 대안학교 같은 데를 보내서 애들이 좀 자유롭게 지내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잘하면서 자기 삶에 굉장히 유익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입지가 녹지 및 관리지역 안에 대안학교 등을 입지를 허용한다. 지금 보는 보존 생산 녹지, 보존 생산 관리지역에 자연친화적 교육이 들어가는 이런 특수학교가 들어오게 조례 개정을 인정했다.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죠. 대안학교. 지금 우리가 이런 학교가 도시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용해서 만들거나 했는데, 대안학교는 민간단체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걸 들어가려면 땅값이 비싼데 싼 땅을 사면 용도적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지역에 녹지 지역이 있다면 제일 좋은 데가 자연 녹지인데, 이제 생산 녹지, 보존 녹지는 이런 게 안 돼요. 또 관리 지역의 계획 관리 뺀 나머지 생산 관리, 보존 관리 이런 게 안 되는데, 이런 생산 관리, 보존 관리, 생산 녹지, 보존 녹지에서도 이거를 인정했다는 거는 인구 소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하겠다. 이런 얘기 나가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대규모 공개발로 뭐 기업 이전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엄청난 세금들을 수용했지만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 땅을 직접적으로 행위장 풀어주면 지역 주민들이 이런 걸 만들고, 싼 땅에다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외지에서 좀 싼 땅을 찾아 들어오고, 그러면서 자연히 뭐 근무자 또는 여기에 근로자들이 늘면서 어떤 인구 감소에 조금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대안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 아무튼 경기도 권역에서 수도권 또는 경기도 남쪽과 인접한 충청도 북쪽 이런 데는 이런 후광이 굉장히 있을 것 같네요. 자, 개공부 강의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